모든 식물들은 다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다. 농사 짓는 분이 저한테 항의를 합니다. 잡초도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됩니까? 자, 원래 잡초도 잡초가 아니에요. 잡초가 없으면 이 지구는 멸망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천 먹거리 이계호 교수입니다. 오늘 벌써 네 번째 태천 먹거리 강의입니다. 여러분 책 넘어간 거 보이세요? 한 3분의 1 정도 조금 넘었습니다. 그죠? 아직 이만큼 남았습니다. 얘기할 내용이 많습니다. 매번 봉투 오픈할 때마다 말이죠. 이 속에 질문이 뭐가 있을까 제가 궁금해집니다. 이거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 먹은 치킨 어디서 왔을까? 넓은 초원에서는 아마 9%밖에 안 될 거다. 그 치킨의 91%가 케이지, 즉 좁은 철장 속에서 만든 닭고기일 거야. 이 철장의 의미가 뭔지, 도대체 넓은 초원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오늘 네 번째 강의를 통해서 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의 아름다움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 태천목가 학교는 이제 옥천에 있는데요. 봄에 가면은 벚꽃이 너무 예쁘거든요. 벚꽃이 조금 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연산홍, 목련도 피어나오기 시작해요.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가 다 보더라도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거죠. 여름이 되면 그 잎이 아주 진녹색이 됩니다. 가을이 되면 가을 나름대로 또 뭐가 나옵니까? 단풍. 날씨가 추워진다라고 겨울에 이제 나무들이 서로 준비하는 거죠. 그죠? 겨울은 또 어떻습니까? 눈이 있는 설산, 인산.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연의 특유의 색깔로 이루어진 사계절이 있는데 이 사계절 전체 다가 우리 마음의 정화, 능력. 즉, 우리 인체는 말이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우리가 좀 더 자극받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했을 때 작동하는 것이 이제 교감신경이에요. 부교감신경은 좀 쉰다든지 자연적인 거라든지 이런 걸 볼 때 부교감신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교감신경만 작동하게 되면 문제가 되고 부교감신경만 작동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감과 부교감의 균형을 잡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름다운 색이 독이 될 때가 있다고 얘기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보통 암 환우분들이 녹즙을 많이 드세요. 케일을 사서 먹으려면 마트에 가서 사면은 쌈용으로는 케일이 손바닥 같아요. 근데 쌈용의 케일을 가지고 녹즙을 짜면요. 20장, 30장, 40장 짜야지만 한 잔이 나오겠죠. 그래서 녹즙용 케일에는 키우는 방법하고 종자가 분명히 틀립니다. 커요. 굵어요. 근데 푸른잎 채소를 전부 푸르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질소비를 많이 줘야 된다는 거죠. 질소비를 많이 주게 되면 무조건 질산염이라는 힘이 들어져 있고 질산염은 너무 과다 섭취하게 되면 전부 니트로스 아민이라는 발암물질이 내가 채소 먹고 내 몸속에 발암물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태천목거리 학교에 진돗개 한 마리를 길렀어요. 근데 이제 잔디밭이 있는데요. 잔디밭 중에서 진짜 잔디가 잘 자라고요. 색깔도 아주 푸릇푸릇하고 잔디가 너무너무 예쁜 지역이 있고 다른 데는 막 엉망진창도 있는 데가 있어요. 왜 똑같이 잔디를 깔았는데 한 지역의 잔디만 그렇게 예쁠까? 보니까 우리 진돗개 조이가 말이죠. 거기 가서 응아를 한 거예요. 소변, 대변 속에 뭐가 많냐면 질소 성분이 많아요. 그 강아지가 가서 넣은 소변이나 대변 영향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 인체에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있는데 특히 색깔을 나타내는 성분들은 각자 식물들이 자기가 살려고 만든 물질입니다. 식물들은 하루 종일 햇볕에 서 있잖아요. 그죠? 그 뜨거운 햇볕. 또 자외선이 얼마나 강합니까? 동물들은 피해서 그늘로 가면 되는데 식물을 피해서 그늘 방법이 없죠. 그래서 식물들은 스스로 살기 위해서 내오는 여러 가지 그 물질들이 바로 다 색깔을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색깔 속에는 아름다움도 있지만서도 그 먹거리 쪽에서는 너무 보기 좋은 음식이 꼭 좋은 음식은 아니다. 첫째 시간에 말이죠.
인간의 몸을 분석해 보면 단단한 부분은 토양 성분하고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토양으로부터 영양 성분을 공급받아야만 산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바로 못 먹으니까 식물이 중간에서 우리 인간한테 필요한 영양 성분을 다 빨아 올려 가지고 잎이나 열매다 줄기에다가 농축해서 전달해 주는 게 바로 이제 식물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들은 다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고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농사 짓는 분이 저한테 항의를 합니다. 아, 교수님, 그럼 잡초도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됩니까? 자, 원래 잡초도 잡초가 아니에요. 잡초가 없으면 이 지구는 멸망합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성분을 전부 다 불용성입니다. 물에 녹지 않은 성분이에요. 물에 녹는 성분을 땅에 있으면요. 비가 오면 다 식혀가지고 강으로 다 가버리고 땅은 전부 다 영양성분이 하나도 없겠죠. 땅에 있는 성분은 전부 다 물에 녹지 않은 불용성인데 이게 어떻게 수용성으로 바뀌어가지고 나무나 잎이나 열매 줄기로 올라올까요? 불용성을 수용성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토양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입니다. 살아나가려면요. 공기가 있어야 되겠죠. 잡초의 특징이 잎이 아무리 가늘더라도 뿌리를 깊게 내려가지고 바로 공기를 땅속 밑에까지 전달해주는 환기통의 역할을 바로 잡초가 하는 거예요. 잡초가 자라지 않으면요, 그 땅은 토양 미생물이 죽어버렸고요. 토양 미생물이 죽은 땅에는 나무를 꽂아 놓으면요, 그 식물에는 영양성이 없어요. 왜? 불용성을 수용성으로 못 바꿔서 올려줬거든요. 그래서 농산물 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양이고, 토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토양 미생물. 토양 미생물이 있어야지만 영양성분들을 전부 다 수용성을 바꿔가지고 잎에다 열매다 줄기에다가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농산물 재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계속해서 농사를 짓다 보면은 자꾸 영양성분이 빨려서 이제 잎을 잡고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먹겠죠. 그래서 낙엽이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잎으로 빨아왔던 영양성분을 다시 땅에 돌려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낙엽을 삭삭 긁어가지고 가져가면 안 돼요. 그 나무가 먹는 양식인데 그 나무 밑에다 이거 둬야 되지. 그거 다 긁어가면요. 계속 땅이 결핍 현상이 일어나겠죠. 우리 인체에는 액체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혈액과 림프액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혈액은 우리가 심장에서 펌프 역할을 해서 저기 발끝까지 내려갔죠. 발끝까지 내려간 것이 중력을 거슬러서 심장까지 올라와야 되겠죠. 어떻게 올라올까요? 종아리 근육 안에 혈관이 있어요. 걸을 때, 운동할 때 종아리 근육이 혈관을 쫙 짭니다. 그때 피가 위로 쭉 올라오는 거예요. 운동할 때만 뭐예요? 혈액이 순환이 되면서 몸의 건강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종아리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혈액이 돌기 때문에 우울증, 비만, 스트레스만이 아니고 모든 질병의 시작은 운동을 하지 않는, 즉 혈액순환을 안 시키는 거니까요. 근데 혈액보다도 더 이제 하수도 역할을 하는 것이 림프액인데 림프액은 혈액까지 펌프가 없어요. 림프액은 언제 순환이 됩니까? 운동할 때. 운동해야지만 이 모든 우울증, 비만,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은 뭐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꼭 사람에게만 그런 줄 아는데 아니에요. 모든 동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서 설문조사가 참 재밌었죠, 그죠? 다들 알고 계세요. 본인이 먹고 있는 그 치킨이 케이지 속에서 자란 거다. 원래 닭들은 말이죠, 돌아다니면서 벌레도 쪼아먹고 풀도 먹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들이 돌아다니니까 말이죠, 운동을 해서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무게가 작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알을 구석구석에 놔놓으니까 그거 찾아다니느라고 인건비가 더 들어가죠. 그래서 닭을 철장 속에 넣어서 키웁니다. 운동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살이 찌겠죠. 무게가 늘어나겠죠. 그죠? 이 사회적 동물들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고 두려움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거거든요. 닭들은 지금 현재 케이지 속에서, 독방 속에서 평생을 살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벌써 정신적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니까 벌써 나쁜 호르몬도 나오고 면역력이 지금 떨어지기 시작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말이죠, 닭들이 감기에 자주 걸립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조류 독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조류 독감이 왜 그러지 않으세요? 털새가 지나가는데 털새 중에 한 녀석이 감기에 걸린 거예요. 가다가 철새가 똥을 놨는데 그 지역에 살던 오리나 닭들이 감기에 걸린 것이 조류 독감이에요.
얼마나 면역력이 약했으면은 그렇게 케이지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정란을 자꾸 원해요. 유정란. 케이지 속에 한 마리씩 있는 닭들이 유정란을 어떻게 만듭니까? 수탉과 암탉이 어떻게 만나나요? 거의 전부 다 주사기로 강제 수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먹고 있는 닭고기의 거의 대부분 다가 남미 쪽에서 수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가지고 양을 맞출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먹어요. 이 닭들도 실제로는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란 닭들을 조금 먹는 것이 낫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철장소에서 갇혀있는 닭을 많이 먹는다? 두 개의 선택이라 그러면 저는 자연적으로 자란 닭고기를 조금 먹겠다. 우리가 인식만 바꾸더라도 얼마든지 닭에 대한 문제들도 또는 먹거리에 대한 문제들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양적으로 많이 먹으려고 하니까 해결 방법이 없어요. 태초 먹거리는 무조건 양의 음식을 맞출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맞추자고요? 질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자. 과같이 그렇게 못 먹어하지 말아요.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우리 건강에 좋게. 그래야지만 닭들도 건강히 자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케이지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자랐던 닭들을 우리가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태초 먹거리에서 원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네 번째 먹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대개 이제 이 정도 오면 말이죠. 아, 교수님 도대체 그럼 뭘 먹고 살아야 합니까? 뭘 먹거리 그렇게 까다롭게 그렇게 해가지고 대충 먹으면 되지. 뭐 그렇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뭐 많이 있을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통계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질병 통계가 가장 심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제는 이 부분을 아주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매번 우리가 먹을 때마다 전부 다 안전하고 깨끗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건강하고 얼마만큼 안전한 먹거리를 가치 있게 먹는 데 대한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 먹거리 문화를 바꿔야 한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건강한 습관도 물려주고 건강도 물려줘서 전 세계 대장 환자 1등 같은 이런 통계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꼭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 특별히 자연식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